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공산당 정권이 이 알리바바의 마윈을 협박한 이유가 확인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알리바바 그룹의 핀테크, 그러니까 금융기술 기업인 이 엔트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인 10억 명의 금융정보를 중국 공산당이 소유하고자 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예 그 회사를 사실상 국유화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진핑의 정적들이 알리바바를 통해서 수익을 얻지 못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이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23일, 미국 시간으로 23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24일인데요. 마윈 알리바바 그룹 창업주가 세운 이 핀테크 기업인 이 엔트그룹이 중국 국영기업과 신용정보회사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말로는 중국 국영기업과의 합작사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합작사의 운영권을 국영기업이 가져간다는 점에서 중국 공산당 정권이 모든 것을 뺏어가는 것이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국 공산당 정권이 이 합작사 설립을 통해서 노리는 가장 큰 이유가 엔트그룹 산하의 알리페이, 그러니까 온라인 결제 시스템 사용자 10억 명의 금융정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알리페이가 보유한 금융정보가 중국에서 가장 방대한 고객 금융 데이터이고 단순한 결제 수단뿐만이 아니라 소액 대출, 보험, 투자 이런 토탈 금융 서비스 내역이 모두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핸드폰을 쓰면서 알리페이 등하고 이 금융거래라는 모든 중국인들의 세세한 정보까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엔트그룹은 최근까지도 고객 정보를 정부에 상납할 수 없다, 이런 뜻을 분명히 밝혀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페이 플랫폼은 그동안 17조 달러 이상의 금융거래를 처리했고 2020년 6월까지 중국 인구의 3분의 1 이상에게 대출을 했을 정도로 그 금융 데이터 양과 질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엔트그룹은 공식적인 신용 이력이 없는 수억 명의 중국 소비자와 기업들에 대해서도 상업적 환경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해왔을 정도로 이렇게 중국인들의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쏟아왔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금융 데이터도 엄청나게 방대해진 겁니다. 알리바바의 엔트그룹은 이 알리페이 플랫폼으로 거의 모든 중국인들의 지갑을 대신하려고 했고 중국인 각 가정의 개인 은행으로서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 대신 철저하게 각 개인의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를 하려 했었는데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은행 대출이 없는 국민에 대한 신용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핀테크 기업인 엔트그룹에 고객 신용정보 공유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엔트그룹은 고객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런 요구를 거부해 왔었습니다. 근데 인민은행의 요구를 거부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중국 당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고요. 이건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해서 맞설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런 국가 반역적 요구 거절에 이 공산당 정권은 앙심을 품었고 결국 암탉의 목을 비틀어서 황금알을 모두 빼앗아간 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한마디로 감시국가죠. 티에낭, 그러니까 하늘의 그물, 천망, 이 티에낭으로 불리는 중국이 취한 감시 시스템은 그동안 중국의 국방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한마디로 초롱성을 구축해 놨습니다. AI와 안면인식 기술, 그리고 CCTV 같은 최첨단 기술을 통해 가지고 14억 인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거대한 하이테크 전체주의 사회를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전역에 3억 대가 넘는 CCTV를 설치해서 중국 국민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있죠. 이 CCTV 규모는 2021년에는 4억 대로 늘어나서 도시의 모든 아파트는 물론이고 농촌과 기업에까지 촘촘한 감시망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CCTV가 4억 대라 그러면 인구 서너 명당 한 대꼴로 설치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개인 침실 말고는 사실상 거의 공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런 TN왕의 개인의 인터넷 사용과 대화 기록, 쇼핑과 여행 기록, 이런 사생활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도 계속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 중국은 사실상 휴대폰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제도 QR코드로 이루어지게 만들었죠. 심지어 저희가 직접 봤었는데 구글하는 이도 QR코드를 제시할 정도입니다. 바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전 국민의 생활상을 속속들이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과거 행적이나 또 습관, 그리고 돈을 쓰는 장소나 형태, 이런 경제적인 모든 데이터를 TN1과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사실상 전 인민을 손바닥에 놓고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온 인민이 사용하는 돈의 흐름까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독재자에게는 환상적인 데이터가 소나기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중국 공산당 정권이 이 알리바바의 엔트그룹을 사실상 국유하고 그 데이터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그 속셈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중국의 거대한 사회 감시 체제 확립에 대해서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강력한 권위만이 불안정한 국가의 질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오래된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권위주의 감시 체제는 원래 마오쩌둥 주석 시절에 확립된 겁니다. 그러나 덩샤오핑 체제에 들어서면서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권리와 부분적인 자유를 허용하는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서 고속 성장을 해온 거죠. 문제는 경제는 발전했지만 갈수록 빈부격차는 커지고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불만도 확대가 되니까 이 공산당의 강력한 영향력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영향력 유지를 위한 통치 형식으로 또 통치 방식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을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만 공산당 체제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해 12월 11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주재했던 정치국 회의에서 했던 말을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정치국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중란하에서 열리는데요. 시진핑은 2021년의 경제계획을 논의하는 12월 회의에서 마치 이 알리바바 그룹을 염두에 둔 것처럼 국가 권력과 시스템의 안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 안보를 이루기 위한 정보의 독점 금지, 그리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질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시진핑이 말한 정치 안보라는 개념이 뭐냐면 당이 국가보다 우선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이건 현재의 시진핑 체제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곧 중국의 미래이고, 따라서 중국의 모든 정치 체제는 시진핑 현 정권의 수호에 최우선을 둬야 된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리바바 그룹과 연결시켜 설명을 해드리자면, 알리바바 그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 정보가 한 기업에 의해서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국가의 안보나 정권의 안보를 해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내용의 발언은 정치국 회의에서는 처음 나온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진핑의 발언이 나온 후 정확히 3일 후에 중국 정부 당국은 독점금지법에 따라서 알리바바하고 또 중국판 카카오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위챗 메시징 앱의 IT 대기업인 텐센트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특히 시진핑은 이 국영기업에 대한 시장 통제를 철저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성장한 민간 기업들을 국유화해가지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해야지 국가의 안전에 유익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정부 들어가지고 민간 기업의 국유화도 급격히 늘어났고 이번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규제 그리고 사실상의 국유화도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진핑의 이 알리바바 데이터를 탈취한 것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니케이 아시아는 지난해 12월 17일 이런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압박은 그만큼 시진핑 정권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까지 공산당의 확고한 지침으로 억제하지 아니하면 당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알리바바 같은 민간 기업을 소나기에 넣으려고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런 행동 자체가 그만큼 시진핑 정권의 위기의식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니케이 아시아는 중국 정부 당국의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강행도 알고 보면 홍콩의 자유가 중국 본토의 국가안보,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시진핑 정권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홍콩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독재 정권은 국민보다는 정권 안보에 더 신경 쓰는 법이죠. 세계 어디서나 국민들에 대한 압박이 강화가 되고 특히 언론 자유를 포함해 가지고 국민이나 기업에 대해서 제재라든지 규제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독재 정권이 위기에 처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재 정권이 원래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 안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정권은 지금 14억 온 인민들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온 인민들을 손바닥에 놓고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알리바바 그룹의 10억 명이 넘는 금융정보를 결국 탈취하고 이걸 온 인민의 감시에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진핑 정권의 말로가 그리 멀지 않았음을 암시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